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연역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해요. 설명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학은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철학이 뭐냐면요, 항상 무언가가 있을 때 왜라고 의문을 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철학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철학이 재밌다 보니까 철학 입문책을 한번 사서 본 적이 있거든요. 책 제목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입문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입문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30-40페이지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부가 너무 시시해서 철학을 한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학문이더라고요. 우리 박사 이러면은 PhD라는 말도 쓰잖아요. 거기서 PH가 필로소피의 약자인데 아는 형이 말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박사라는 거는 그 한 분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박사과정이 처음 생긴 것도 철학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석사면은 마스터 디그리라고 하는데 한 분야의 마스터다 이런 의미겠죠. 어찌됐든 연역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역법은 3단 논법을 사용하는데요. 3단 논법을 사용하다가 나오는 오류가 연역의 오류거든요.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축하라고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대표적인 오류가 저축은 미덕이다 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저축을 하면 좋잖아요. 당연히 저한테는. 그럼 저축을 하면 좋다. 고로 모든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은 좋다. 하지만 모두가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면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겠죠?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테고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들면 저축을 못 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축이 미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덕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참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이 아닌 것을 연역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고로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다. 그거 아니죠.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연역의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연역의 오류를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문득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구수가 줄면 그로 인해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면 전국의 모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3단 논법에 오류가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주택은 참 많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폐량의 증가, 아니면 공급량의 증가,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많이 온다든지, 건설원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런 다른 이유들은 다 그냥 배제시킨 채 인구의 증감이 주택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냥 그 단편적인 한 요인만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값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다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집값 떨어질 게 뻔히 보여.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결론 짓기 전에 한 번쯤은 그냥 이런 고민도 해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오해는 마시고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이건 제가 가정을 한 거거든요. 한 나라에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서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F, G라는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서울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구가 적고요. 근데 인구수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이 1000명, A라는 시가 100명, B라는 도시는 120, C라는 도시는 80, 이런 식으로 인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인구수가 전부 다 똑같이 줄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 10%가 줄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구 감소가 서울은 100명이고 A라는 도시는 뭐 10명이 줄어들겠죠. C라는 도시도 8명이 줄어들 테고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나면 감소 인구가 서울은 이제 1000명에서 900명, 뭐 A라는 도시는 100명에서 90명, B라는 도시는 이제 120명에서 108명. 이런 식으로 똑같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00명에서 1530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병원, 산후조리원, 뭐 학교, 유치원,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인구가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명이 있어야 누군가가 와가지고 병원도 차리고요. 학교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요. 인구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왜 했냐면은 전 학교에 보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가끔 이제 그 동네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뭐 인구가 줄어가지고 학교가 뭐 폐교할 것 같아 라는 말도 하고, 뭐 병원이 없어서 거기서 못 살아, 뭐 극장도 하나 없어,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 와이프도 영주에서 왔는데 영주에도 극장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은데 10만 인구인데 마트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뭐 인구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적정 규모 이하의 인구가 되면요, 인구의 이탈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뭐 도시가 사라지겠죠. 도시가 사라질 텐데 아까 보여드린 그 표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이탈을 하면요, 100명, 예를 들어서 100명이 최소 인구수라고 할게요.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100명 이하의 도시들은 전부 다 이탈을 해서 서울로 올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1000명에서 100명이 줄어가지고 900명이 됐는데 타 도시들에서 이탈이 발생을 해가지고 1422명이 될 수 있어요.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는 한데 꼭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곳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뭐 우리 뭐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일본의 인구수를 한번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이 막 8년씩 인구가 줄어든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도쿄를 봤어요. 도쿄는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결국은 인구 감소가,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다만 그게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은 좀 극단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숫자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서울대 가기가 더 쉬워졌니? 라는 거를 제가 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입학 정원보다 수능 응시 인원이 더 적다라고 해도 그럼 지원 미달이 그러니까 미달이 나겠죠, 모든 대학이. 그러면은 모두가 같은 비율로 미달이 날까? 예를 들어서 뭐 입학 정원이 10,000명이고 응시 인원이 9,0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서울대도 10%가 미달이 나고 아닌 곳도 10%가 미달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양극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건데요. 인구가 줄어들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뻔해요. 뭐 가구 수는 늘어나니 괜찮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언젠가는 뭐 인구가 줄면 가구 수도 줄어들겠죠. 이게 뻔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도권과 지방이 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벌어진다는 거지 뭐 절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쇼핑이 없는데 쇼핑을 할 때는 되게 시점도 중요해요. 근데 시점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심도 있게 그냥 고민을 해보고 뭐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시기를 뭐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토론을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제가 가진 생각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주입시키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도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구수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